헤드폰 모양 요거를 누르면 여름 휴가로 제주도에 다녀온 걸 블로그로 남기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제주도 여행은 기록해두기에 정말 좋은 주제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번 제주도 여행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무계획이 계획이었어. 모든 걸 좀 다 잊고 푹 쉬고 싶었고 제주도 여행을 무계획으로 떠났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때론 계획 없이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너가 조금만 더 말을 좀 잘 써줄래? 이제 다 작성한 거 한번 불러줄래? 자연 속 독채 펜션에서 보낸 제주도. 무계획이 만든 최고의 가족 시간. 그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여행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무계획이 계획이었죠. 때론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어요. 모두 복사해서 붙여놓기. 사진 첨부하고 해시태그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챗GPT와 단 5분 만의 대화만으로 1일 1블로그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블로그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챗GPT가 던져주는 질문에 대답만 하면 한 편의 블로그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출근길이나 퇴근길 혹은 짜투리 시간이 잠깐 생겼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세요. 챗GPT 모바일 앱을 켜고 들어오면요. 왼쪽 상단에 사이드바를 누르면 1일 1블로그라고 있죠.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요거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나만의 GPT를 만든 거고요. 여기 GPT 안에서 일종의 우리 앱스토어 안의 앱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처럼 나만의 맞춤형 GPT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영상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만의 GPT를 만들려면 유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쓰는 거는 GPT 탐색하기에서 여러 가지 GPT를 쓸 수 있는 거는 무료 구독자도 가능하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GPT 탐색하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탐색하기 뜨죠. 여기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1일 1블로그라고 쳐보시는 거예요. 네. 1일 1블로그 요거를 누르시면요. 작성자 김연기로 나오는데 김연지입니다. 아유, 저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챗GPT와 5분 대화했을 뿐인데 블로그로 뚝딱. 챗GPT 앱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챗GPT 앱 다운로드 방법은 옆에 제가 다른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대화 스타터 이건 예를 들어 둔 거고요. 꼭 블로그가 아니라 일기여도 상관없고요. 내가 여행 다녀왔을 때 그걸 남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공연을 봤는데 어디 맛집을 갔는데 후기를 남기고 싶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이런 거 해봤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교육 꿀팁이다.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을 뿐이고요. 일단 시작하면 제가 블로그 주제, 키워드, 타깃 설정, 다녀온 이유, 왜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채팅 시작 눌러주시면 지난 여름 휴가로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헤드폰 모양 요거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지난 여름 휴가로 제주도에 다녀온 걸 블로그로 남기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제주도 여행은 기록해두기에 정말 좋은 주제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번 제주도 여행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특별히 기대했던 점이나 여행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이번 여행의 계획은 무계획이 계획이었어. 정말 모든 걸 좀 다 잊고 푹 쉬고 싶었고, 그런데 아이가 있다 보니 사실 쉬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다가 숙소를 알아봤는데 작은 수영장도 딸려 있고 독채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한 가지 진짜 계획이 있었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뽀로로 파크에 가는 거였어. 제주도에는 뽀로로 파크가 정말 놀이공원처럼 크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거기를 갔어. 말을 너무 제주도 여행을 무계획으로 떠났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가족 모두가 푹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번 여행의 핵심이었군요. 특히 독채 숙소에서 작은 수영장까지 이용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점이 좋았겠어요. 또 아이를 위한 뽀로로파크 방문은 가족 여행의 특별한 계획이었군요. 그럼 이번 여행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계획 없이 떠난 여행의 매력, 혹은 특정한 경험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도 좋았고 굉장히 남편과 나는 좀 계획을 세워서 가는 여행이었는데 이번처럼 사실 정말 무계획을 계획하고 간 적은 없었어.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때로는 계획이 없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도 좀 느꼈던 여행이었고 가족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네요. 평소 계획을 세우는 여행을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 무계획으로 떠난 여행에서 느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셨군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움직이면서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방문했던 장소나 사용한 숙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어떤 점이 좋았고 왜 좋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뽀로로 파크 갔을 때 나와 남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어.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즐겁기도 했고 가길 잘했다 생각을 했지. 뽀로로 파크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부모로서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그런 피로를 잊게 해줄 만큼 큰 즐거움이 되었군요.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니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여행에서 제주도의 다른 장소도 방문하셨나요? 아니면 주로 숙소와 뽀로로 파크에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날씨도 덥기도 했고 이번에 갔던 숙소가 너무나 만족스러웠어. 그 숙소는 폐가를 개조해서 만든 독채였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지고 반려견 친화적인 곳이고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 있었어. 그리고 페트병 물 대신 정수기가 있고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 구비가 돼 있고 기본적인 양념통 이런 것들까지 다 있어서 우리처럼 아이를 데리고 가는 가족에겐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밖에서 먹는 게 또 쉽진 않거든.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와서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또 독채로 돼 있으니까 조금 아이들이 뛰고 소리를 질러도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집도 굉장히 쾌적하고 너무나 아늑하고 힐링할 수 있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또 밤에 불멍도 했거든. 정말 휴식이라는 걸 좀 제대로 가졌던 것 같아. 또 한 가지 더 있어.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올림픽이 어떤 건지 올림픽 정신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선수가 4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숙소에서의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길게 말해도 되네요. 정말 특별한 숙소에서의 시간을 보냈네요. 폐가를 개조한 펜션이 독채로 제공되고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점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정수기나 기본적인 양념통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에게 특히 더 좋은 선택이었겠네요. 외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혹시 블로그 포스트에서 독자들에게 유용한 팁이나 조언을 더 나누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또는 제주도 여행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같은 것들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만약에 아이가 어리고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인 가족이 있다면 제주도를 추천하고 싶어. 그게 일주일 이상이게 되면 말이지. 왜냐하면은 제주도는 탁송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탁송은 우리 집 차를 우리 집 앞에서 가져가서 제주 공항 주차장까지 두는 서비스야. 아이들과 여행을 가려면 짐이 엄청 많아. 기저귀도 챙겨야 되고 먹을 것들 또 아이들 장난감 챙기다 보면 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옷도 아이들은 엄청 많이 갈아입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짐을 다 차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 차를 그 탁송 서비스 업체에서 픽업해서 제주 공항 앞에 갖다 놔. 우리는 여행 당일날 비행기만 탈 준비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아이가 어리고 짐이 많은 가족 여행이라면 제주도에서의 탁송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직접 경험해 보신 만큼 그 편리함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블로그에 추가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가 내용.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특히 일주일 이상의 제주도 여행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제주도에는 탁송 서비스라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집 앞에서 차량을 픽업해 제주공항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주는 것이에요.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저귀, 아이들 옷, 장난감, 먹을 것 등 짐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짐을 차에 실어두고 여행 당일에는 비행기 탈 준비만 하면 되니 여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면 미리 보내둔 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동도 편리하답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아이들과의 제주도 여행이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이제 이 내용을 포함해 블로그 글을 더욱 알차게 꾸밀 수 있겠네요. 추가로 수정하거나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탁송을 추천하는 이유는 물론 탁송 가격이 싸진 않아.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일주일 이상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렌트를 하는 것보다는 싸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왜냐면 아이가 어리면 7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반드시 카시트를 태워야 되거든. 근데 렌트를 하게 되면 차 렌트비는 물론이고 카시트 비용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70만 원을 보통은 넘어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딱 기준인 것 같거든. 그 정도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다면 탁송을 추천한다는 이야기야.
탁송 서비스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추천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추가하고 이전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추가 및 수정된 내용.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특히 일주일 이상의 제주도 여행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제주도에는 탁송 서비스라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집 앞에서 차량을 픽업해 제주공항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줍니다. 많은 짐을 모두 차에 실어두고 여행 당일에는 비행기 탈 준비만 하면 되니 여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내가 말하는 물론 것보다 탁송 더 서비스의 비용이 약 70만 원으로 잘하는 저렴하진 것 같아.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 이상의 여행이라면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렌터카를 이용하면 차량 대여비에 추가로 카시트 비용이 발생하죠. 때문에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제주도에서의 여행이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내용이 추가된 블로그 글로 완성되었어요. 혹시 더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갔던 카페들도 참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분위기도 좋았고 커피 맛도 좋았고 거기도 막 계획해서 갔다기보다는 정말 보이는 대로 밟히는 대로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시기였는데 우린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그러지 않았거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내키는 대로 그때 기분에 따라서 발길이 닿는 대로 커피숍이나 이런 디저트 카페 같은 데 갔는데 어느 한 곳도 정말 실패한 곳이 없고 다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줬어. 이번 여행에서 즉흥적으로 들른 카페들이 모두 만족스러웠던 경험도 정말 좋았겠어요.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얻은 만족감이 가족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 것 같네요. 간단하게 그 부분도 블로그 글에 추가해드릴게요. 추가된 내용. 이번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은 카페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곳까지 철저히 계획해서 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카페를 찾아갔어요. 그 결과 분위기도 좋고 커피 맛도 좋은 카페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모든 카페가 만족스러웠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뜻밖의 만족감을 얻는 여행의 매력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블로그 글이 더욱 완성도 있게 다듬어진 것 같아요.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딱 한 문장만 더 추가할게.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때론 계획 없이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너가 조금만 더 말을 좀 잘 써줄래? 여기 추가된 문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때론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어요. 이 문장이 여러분의 제주도 여행 경험을 잘 마무리해 줄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목을 혹시 다시 써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제목을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제목 제안 1. 무계획의 매력.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한 힐링 여행. 자연 속 독채 펜션에서 보낸 제주도. 무계획이 만든 최고의 가족 시간. 3. 반려견과 아이들과 함께한 제주도. 무계획이 더 특별했던 이유. 이 중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두 번째 좋은 것 같아. 두 번째 제목이 마음에 드신다니 기쁘네요. 그럼 블로그 포스트의 최종 제목을 자연 속 독채 펜션에서 보낸 제주도, 무계획이 만든 최고의 가족 시간으로 정리할게요. 이제 블로그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유용한 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 블로그 글이 잘 검색될 수 있게 반려견과 함께 하기 좋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제주도 숙소 이렇게 키워드나 해시태그를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럼 블로그 포스트를 마무리하고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제안해 드릴게요. 이제 다 작성한 거 한번 불러줄래?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블로그 포스트. 자연 속 독채 펜션에서 보낸 제주도. 무계획이 만든 최고의 가족 시간. 이번 여름 우리 가족은 특별한 계획 없이 제주도로 떠났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여행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무계획이 계획이었죠. 이 자유로운 여행에서 우리는 뜻밖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제주도에서의 힐링 숙소는 폐가를 개조한 독채 펜션이었는데 자연 친화적이고 반려견 친화적인 곳이었어요. 정수기부터 기본적인 양념통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에게는 정말 최적의 장소였어요. 무엇보다도 독채라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소리를 질러도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뽀로로파크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던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힘들었지만 그 웃음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죠.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에는 불멍을 즐길 수 있었고 올림픽 경기를 보며 아이들에게 올림픽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이번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특히 일주일 이상의 제주도 여행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제주도에는 탁송 서비스라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있는데 많은 짐을 모두 차에 실어두고 여행 당일에는 비행기 탈 준비만 하면 되니 여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일주일 이상의 여행이라면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렌터카를 이용하면 차량 대여비에 추가로 카시트 비용이 발생하죠. 이 비용이 일주일을 넘기면 7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며 이번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은 카페들이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해서 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카페를 찾아갔어요.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때론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어요. 추천 키워드 1. 제주도 가족여행 2. 제주도 독채 펜션 3.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주도 4. 제주도 아이와 함께 제주도 힐링 숙소 추천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가족여행, 무계획 여행, 제주 독채 펜션, 반려견 친화 숙소, 아이와 함께 힐링 여행, 뽀로로파크, 불멍 올림픽. 이제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여행이었네요. 블로그에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혹시 더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제 됐어. 수고했어. 고마워요. 즐거운 제주도 여행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끄고 쭉 이렇게 나와요. 블로그 포스트, 제주도에서 힐링 숙소 경험, 탁송 서비스, 뽀로로파크에서의 즐거움, 여행을 마치며 요거를 다 모두 복사해서 이제 저의 블로그로 갑니다. 여기서 블로그 글쓰기, 붙여놓기 이런 건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하려고요. 아이와 함께 제주도 가족여행 무계획이 만든 최고의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제목으로 쓰는 거죠. 숙소 이름 쓰고 또 탁송 서비스 설명하고 여기선 제가 고쳐야겠더라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특히 일주일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주도 여행을 추천드려요 라고 고치는 게 맞겠죠. 이런 것까지 다 7세 미만 뭐 법적 이런 것도 다 해서 여기 사이사이는 사진을 넣으면 되잖아요. 뽀로로파크 이번 여행에서는 유일한 계획이 국내 최대 규모의 뽀로로파크에 가는 것이었는데 정말 엄마 아빠 따로 줄 서고 사진 찍고 그게 아이 키우는 기쁨 같아요. 네, 여행을 마치며까지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제주 뽀로로 이렇게 소제목 그리고 뽀로로파크 소제목으로 바꾸고요. 즉흥적인 카페 탐방의 즐거움 여행을 마치며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넣어서 사진 첨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고 챗GPT의 나만의 GPT를 만드는 방법도 곧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의 운세 그리고 유튜브 제목 썸네일 설명 해시태그까지 그것도 한 번에 뽑아내는 그런 걸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1일 1블로그 쓰기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보이지만 기록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은 정말 써본 사람만, 기록해본 사람만 합니다. 1일 1블로그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리뷰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